이지영의 비자월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주제가 미국 학생비자 소지자의 취업과 인턴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미국 학생비자, 그러니까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가였거든요. 어떤가요? 예, 매우 제한된 조건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가능합니다. 우선은 언캠퍼스 잡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온 캠퍼스라고 하니까 캠퍼스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맞아요. 예. 이를 위해서 밟아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 신분으로서 일을 하려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캠퍼스 내 포지션에 취업을 하는 경우 온 캠퍼스 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유학생들은 공식적인 승인 프로세스를 받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 취업은 유학생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온캠퍼스 잡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대체로 딱 학업에 굳이 관련이 되지 않는 잡들이 많이 있어요. 캠퍼스 내에 근무가 가능한 포지션들은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진 않죠. 학교 내에 있어야 되니까요. 기숙사 내의 식당, 캠퍼스 내의 리테일샵, 칼리지 스토어 같은 기숙사 내의 편의시설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도서관 같은 데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학생의 전공과 맞는 그런 경우라면 회계 또는 행정 관련의 포지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 일이라 하더라도 모든 직종의 일에 다 종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일에 취업 신청을 하시기 전에 학교의 유학생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해서 이것이 학생 신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언캠퍼스 잡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일도 하랴 또 공부도 하랴 두 가지 병행하느라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일을 한다면 몇 시간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학생 비자를 소유한 유학생들은 학기 중에 주당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국이 내전이나 자연재해, 전쟁 등의 이유로 극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요는 자기의 본국에서 학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스페셜 스튜던트 릴리프라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학생이 졸업을 한 후에도 캠퍼스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대부분의 경우 졸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캠퍼스 내에서 근무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에서 교육 레벨을 올려서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등으로 바꾼 경우에는 이전 학위에 취득 후에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 전에도 해오던 온캠퍼스 잡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유학생들이 온캠퍼스 잡 어떻게 좀 취업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캠퍼스 외에 오프 캠퍼스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이민법상 학생의 비자 타입에 상관없이 유학생의 캠퍼스 밖의 회사 근무를 희망한다면 J1 비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아카데믹 트레이닝의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하셔야 하고요. F1 비자의 경우에는 CPT, OPT와 같은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미리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OPT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고용 허가까지 받은 후에만 캠퍼스 밖에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F1 학생 비자의 경우에는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하려면 CPT, OPT와 같은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신 건데요. 이 두 프로그램은 차이가 있을까요? OPT와 CPT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취업 가능한 시기 그리고 취업 가능한 분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OPT 과정은 졸업 전, 후와 상관없이 OPT를 진행하실 수 있지만 CPT 과정은 반드시 졸업 이전에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OPT의 경우도 졸업 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의 근무 경험을 쌓는 것을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Pre-Completion OPT, Pre-OPT라고도 합니다. 반면 졸업 이후에 근무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Post OPT라고 부릅니다. CPT를 통한 취업은 전공과 관련된 분야여야 하며 유급 또는 무급의 인턴십, 실습, 코업 교육 이런 형태로 취업 기회가 제공됩니다. 코업이란 산학 협력이죠. 회사하고 학교에 협력하는 프로그램. 따라서 CPT는 전공 필수 과정의 일부여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CPT 참여로 학점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CPT의 경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에서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OPT는 업체 참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 있으며 OPT로 학점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CPT와 프리-OPT 둘 다 졸업 이전에 일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CPT와 프리-OPT는 둘 다 졸업 전에 일을 하시는 건데요. 그 분명한 차이는 각각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CPT의 경우 커리큘럼을 마치는데 꼭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는 거죠. Integral part of an established curriculum,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커리큘럼에서 꼭 요구되거나 혹은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일의 대가로 내가 학점을 받아서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는 경우입니다. 한편 프리-OPT의 경우는 학생이 참여하고자 하는 일이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 상관이 있는 경우 정도로 관련이 있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리-OPT가 참여할 수 있는 근무 형태에 있어서 더욱 유동적인 셈이죠. 그리고 CPT 프로그램은 신청할 때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가 있어야 하며 CPT 기간 내에 임의로 고용주를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CPT의 경우는 실습 전에 승인을 받아서 나의 I-20에 CPT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I-20에 명시된 스타트 데이트부터 그 CPT에 해당하는 인턴이나 실습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CPT의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그리고 학점 인정에 대한 과정은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보통 International School Advisor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O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PT는 신청 전에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OPT 기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잡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OPT의 경우는 특정한 고용주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OPT의 경우에는 꼭 이민국에 고용허가서를 접수한 후에 그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 하는 프리-OPT도 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용허가서는 이민국에 신청을 하는데요. 신청하실 때는 소정의 접수비를 내야 합니다. 접수비가 현재는 410불이죠. OPT는 고용허가서, 즉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고 나서 그 고용허가 카드에 기재된 OPT 데이트부터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OPT는 승인받기까지 그냥 I-20만 업데이트해야 되는 CPT보다 시간이 평균적으로 승인까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자신이 판단을 할 때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인턴의 기회가 가까운 미래에 시작될 예정이고 CPT의 지원 자격을 만족한다면 OPT보다는 CPT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이민국이 프리-OPT를 승인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프리-OPT의 혜택이 더욱 마음에 든다면 프리-OPT가 학생의 니즈에 더 맞으니까 시간에 여유를 두고 프리-OPT 쪽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CPT나 프리-OPT를 이제 하면 졸업 후에 일을 할 수 있는 포스트 OPT 기간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혼돈을 많이 하시는데요. 프리-OPT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졸업 후에 포스트 컴플리션 OPT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취직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재학 중에는 CPT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리-OPT의 참여 기간은 포스트 오피스 참여 가능 기간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OPT 기간은 보통은 12개월인데요. 그 기간에서 프리-OPT 한 기간의 달수만큼을 빼고 졸업 후에 OPT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취업을 알아보거나 하는데 지장이 좀 있겠죠. CPT와 프리-OPT가 둘 다 재학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는 맞는데 여기에 신청 자격, 그리고 과정, 그리고 특히 포스트 OPT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학업 초기부터 본인의 목표와 일정에 맞춰서 미리 잘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OPT 기간이 12개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템 전공인 경우는 첫 OPT 종료 후에 추가적으로 24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 스템 OPT 연장 기간이 가능합니다. 스템 OPT 연장을 위해서는 스템 전공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후에 미국에서 취업의 기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템 전공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그런데 스템 전공을 하시는 경우에 I-20를 받으셨을 때 I-20에 명시된 CIP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유학생들 중에서 본인의 학과명이 스템인 줄 알고 진학을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템 OPT에 해당하는 전공이 아니어서 스템 OPT 연장을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스템 OPT 연장이 가능한 전공인 줄 본인이 모르고 있어서 스템 OPT 연장이 가능한데 또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IP 코드는 무엇인가요? CIP 코드는 Classification of Instructional Program의 약자로 지도 과정의 분류 이런 뜻인데요. 미국 교육부 산하인 교육통계청에서 매년 업데이트하는 전공별 코드입니다. I-20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그 전공 옆에 CIP 코드가 기재되어 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20에 적혀있는 이 CIP 코드가 바로 스템 OPT 연장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요. 이제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OPT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일을 그만두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OPT 기간이 만료되면 학생 비자가 만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비자의 활동 중에 하나인 OPT 취업은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OPT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그 신분 변경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계속 머무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미국에서 학생이 졸업한 후에 OPT로 취업하고 있는 같은 회사에서 해당 학생에게 H-1B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경우에 OPT 기간이 끝났어도 계속 연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캡갭이라고 부릅니다. 네, 캡갭이요? 캡갭은 어떤 제도인가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들에게 해당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접수를 매년 3월에 하시게 되는데요. 이 비자가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날짜는 10월 1일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졸업 후에 여름부터 OPT를 시작하게 되고 그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0월 1일 H-1B의 시작 날짜 되기 전에 OPT가 만료됩니다. H-1B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가 3월 초에 초기 H-1B 등록 기간에 1차 신청을 하는데요. 이 H-1B 비자는 매년 6만 5천 개의 쿼터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신청자의 수는 많게는 20만이 훨씬 넘기 때문에 서류 제출을 하기 전에 신청 자격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추첨으로 신청이 접수 가능하도록 선택이 되면 이민국에서 H-1B Registration Notice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고용주는 이 노티스가 발급된 지 90일 이내에 반드시 I-129 비이민 비자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OPT 기간이 H-1B로 근무하는 시점까지 자동 연장되는 캡갭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캡갭의 연장은 H-1B 신청이 거절됐다거나 기각이 됐다거나 그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F1 비자 소지자의 캡 연장은 F2 동반 가족들에게도 동일 적용됩니다. 네, 그럼 자동 연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캡갭 연장 절차는 따로 이민국에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H-1B 관련 프로세스는 CLAIMS, Claims라고 하는 미국의 정부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Claims라는 시스템이 F1 비자의 기록을 담당하는 SEVIS, Service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해서 H-1B 비자 신청 상태가 펜딩이거나 approved 된 상태가 서비스로 연동이 됩니다. 클레임즈상 캡갭 업데이트가 서비스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서비스 정보가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비스로부터 I-20를 새로 인쇄하게 되면 업데이트된 상태가 표시됩니다. 간혹 H-1B 신청 과정에 업데이트가 있었는데도 클레임즈와 세비스 간의 연동 실패로 서비스상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학교마다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에게 내가 H-1B를 신청하고 받은 리시트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 SEVP Response Center에 연락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캡갭 연장 기간 동안에는 한국을 방문할 수 있나요? 원래 F1 비자에서 H1 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이 승인되기 이전에 미국을 출국을 해버리면 그 신분 변경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이 H-1B 신청을 승인할 때까지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그냥 머무르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이지영의 비자 월드, 미국의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 인턴 등에 취업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종류와 특징, 주의사항 잘 유념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